안녕하세요. 컨테이너와 다커 완벽 복습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급 개발자를 위한 핵심 개념을 실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부터 효율적인 이미지, 빌드 전략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먼저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다커 기본 명령어를 익힙니다. 그 다음 다커필 구조를 배우고 이미지 빌드 방법을 실습합니다. 컨테이너 실행과 관리 기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통한 최적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란 무엇일까요?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과 실행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하나로 묶은 독립적인 실행 환경입니다. 마치 이사할 때 짐을 박스에 담듯이 코드와 라이브러리, 설정 파일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어떤 서버에서든 똑같이 실행됩니다. 컨테이너의 3가지 핵심 이점을 살펴봅시다. 첫째, 환경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개발자의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 운영 서버에서도 실행됩니다. 둘째, 빠른 배포가 가능합니다. 서버마다 환경을 구축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만 실행하면 됩니다. 셋째, 격리성을 통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같은 서버에서 실행해도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됐는데요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컬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던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에 올리니 동작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차이로 인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로컬에서는 파이썬 3.9를 쓰고 있었는데 서버는 3.7이었다거나 필요한 라이브러리 버전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환경 변수 설정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컨테이너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 배포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간단한 플래식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식 모듈을 임포트하고 앱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루트 경로에 접속하면 헬로 프롬 컨테이너 메시지를 반환하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앱을 실행하는데 호스트를 0.0.0.0으로 설정하여 외부 접근을 허용하고 5000번 포트에서 실행합니다. 이 코드를 컨테이너에 담으면 플래식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지 않은 서버에서도 문제없이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에 파이썬 실행 환경과 플래식 라이브러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컨테이너의 강력함입니다.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가상 머신은 전체 운영체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무겁고 시작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의 가상 머신이 몇 기가를 차지하고 부팅에 수십 초가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하면서 프로세스만 격리합니다. 크기는 수백 메가 수준이고 시작 시간은 1초 미만입니다. 리소스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같은 서버에서 훨씬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기업이 가상 머신에서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커 기본 명령어를 배워봅시다. 다커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관리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플랫폼입니다. 다커 폴 명령어로 다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마치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 것과 같습니다. 다커 폴 잉스, 레이터스트를 실행하면 잉스 웹서버의 최신 버전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커 허브는 공식 이미지 저장소로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버전 태그를 사용하여 특정 버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잉스 1.21처럼 말이죠. 다커 기본 명령어 모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커 폴 잉스, 레이터스트로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두 번째, 다커 런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D는 백그라운드 실행, P8080, 80은 포트 매핑, 네임은 컨테이너 이름 지정입니다. 세 번째, 다커 PS로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다커 스톱으로 컨테이너를 중지합니다. 다섯 번째, 다커 RM으로 컨테이너를 삭제합니다. 여섯 번째, 다커 이미지즈로 다운로드한 이미지 목록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커 로그즈로 컨테이너 로그를 확인합니다. 이 7가지 명령어만 알아도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커 런 옵션을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다커 런 DP 8080, 80 네임 마이 잉스, 레이터스트 명령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D는 디태치트 모드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합니다. 터미널을 차지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P8080, 80은 포트 매핑입니다. 호스트의 8080 포트를 컨테이너의 80 포트로 연결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로켓호스트 8080에 접속하면 컨테이너 내부의 80 포트로 연결됩니다. 네임 마이잉스는 컨테이너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커가 무작위 이름을 생성하는데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커필이란 무엇일까요? 다커필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동으로 빌드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담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프롬으로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하고 COPY로 파일을 복사하며 RUN으로 명령을 실행하고 CMD로 컨테이너 시작 시 실행할 명령을 정의합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단계별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기술합니다. 다커필을 사용하면 재현 가능한 빌드가 보장되고 버전 관리도 가능하며 CI/CD 파이프라인에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파이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커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 파이산 3.9 슬림으로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파이산 3.9이 설치된 경량 이미지를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WRKDIR-Z로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이후의 모든 명령은 이 디렉토리에서 실행됩니다. 세 번째, COPY requirements.txt로 의존성 파일을 복사합니다. 네 번째, RUN pip 인스톨로 의존성을 설치합니다. 노캐시 dir 옵션은 pip 캐시를 저장하지 않아 이미지 크기를 줄입니다. 다섯 번째, COPY 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복사합니다. 여섯 번째, EXPOSE 5000으로 포트를 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CMD로 시작 명령을 정의합니다. 레이어 캐싱 최적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왜 requirements.txt를 먼저 복사하고 코드는 나중에 복사할까요? 이것은 레이어 캐싱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입니다. 다커필의 각 명령어는 하나의 레이어를 만듭니다. 변경되지 않은 레이어는 캐시를 재사용하여 빌드 속도를 높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자주 변경되지만 의존성 파일은 상대적으로 변경이 적습니다. requirements.txt를 먼저 복사하고 의존성을 설치한 후에 코드를 복사하면 코드가 변경되어도 의존성 설치 레이어는 캐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드 시간이 몇 분에서 몇 초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미지 빌드하기를 실습해 봅시다. 다커 빌드 명령어는 다커필을 읽어 단계별로 실행하며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T 옵션으로 이미지의 태그를 지정합니다. 다커 빌드 T myf 1.0을 실행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다커필로 myf 이름의 1.0 버전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마지막의 점은 빌드 컨텍스트입니다.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빌드에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각 명령어가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고 변경되지 않은 레이어는 캐시를 사용하여 빌드 속도를 높입니다. 이미지 빌드 명령어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다커 빌드 T myf 1.0U는 기본 빌드입니다. 두 번째, F 옵션으로 다른 다커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에 다른 다커필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 빌드아웃으로 빌드 시점 변수를 전달합니다. 다커필에서 ARG로 선언한 변수에 값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캐시는 모든 캐시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빌드합니다. 외부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받아야 할 때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다커 이미지즈로 빌드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커 런으로 빌드한 이미지를 실행합니다. 빌드 컨텍스트와 다커 리그너리의 중요성을 이해해 봅시다.
빌드 컨텍스트가 너무 크면 빌드 시작 전에 모든 파일을 다커 데몬으로 전송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수기가의 파일이 있다면 빌드 자체보다 파일 전송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커 리그너리 파일을 만들어 불필요한 파일을 제외하면 빌드 속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노드 마줄즈, 기트, 피켓, env 같은 파일들은 이미지에 포함될 필요가 없으므로 다커 리그너리에 추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빌드 속도가 몇 배 향상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실행과 로그 확인 방법을 배워봅시다. 이미지를 빌드한 후에는 다커 런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백그라운드로 실행한 컨테이너의 로그는 다커 로그즈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커 로그즈 myf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로그를 출력합니다. F 옵션을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로그를 볼 수 있어 디버깅에 매우 유용합니다. 마치 테일제프 명령어처럼 새로운 로그가 추가될 때마다 화면에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리 명령어를 더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다커 exec git myfbin 배시로 실행 중인 컨테이너 내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확인하거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 디버깅에 유용합니다. 두 번째, 다커 로그즈 F로 실시간 로그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이 옵션으로 환경 변수를 전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 같은 설정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V 옵션으로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호스트의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영구 저장합니다. 다섯 번째, 다커 리스타트로 컨테이너를 재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다커 PSQ로 모든 컨테이너 아이디를 가져와 일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커 시스템 프론데이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볼륨과 데이터 영속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컨테이너는 언제든 삭제되고 재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부의 데이터는 휘발성입니다. 컨테이너를 삭제하면 내부의 모든 데이터도 함께 사라집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볼륨을 사용하여 외부에 저장해야 합니다. V 호스트 데이터 짜증나 F 데이터 옵션으로 호스트의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에 마운트합니다. 컨테이너가 삭제되어도 호스트의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는 반드시 볼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세요. 멀티스테이지 빌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멀티스테이지 빌드는 하나의 다커필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빌드 단계에서는 컴파일러나 개발 도구를 포함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 복사하여 이미지 크기를 대폭 줄입니다. 여러 프롬 명령어를 사용하여 각 단계를 구분합니다. 빌드 도구를 제외함으로써 이미지 크기가 감소하고 공격 표면이 줄어들어 보안성도 향상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필수적인 최적화 기법입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은 빌드 스테이지입니다. as 빌더로 이름을 붙여 나중에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노드 JS16 이미지를 사용하고 패키지 JSON을 복사한 후 npm 인스톨로 의존성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소스 코드를 복사하고 npm run 빌드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합니다. 두 번째 프롬은 실행 스테이지입니다. alpine 태그가 붙은 경량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copy from 빌더로 빌드 스테이지에서 만든 dist 폴더와 노드 마줄즈만 복사합니다. 소스 코드나 개발 도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노드 dist main.js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1기가가 넘던 이미지를 100메가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의 장점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이미지 크기가 대폭 감소합니다. 개발 도구, 소스 코드, 빌드 캐시 등 불필요한 요소를 최종 이미지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노드, JS 프로젝트의 경우 1기가가 넘던 이미지를 100메가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 취약점이 최소화됩니다. 빌드 도구에 포함된 보안 취약점이 프로덕션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격 표면이 감소하여 시스템이 더 안전해집니다. 셋째, 배포 속도가 향상됩니다. 이미지 크기가 작으면 다운로드와 배포가 빠르고 레지스트리 저장 공간도 절약됩니다. 실전 다커 사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커 런 RM 옵션을 사용하면 컨테이너 중지 시 자동으로 삭제되어 관리가 편합니다. 테스트용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유용합니다. 둘째, 포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커 PS로 사용 중인 포트를 확인하세요. 이미 8080 포트를 사용 중인데 같은 포트로 다른 컨테이너를 실행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셋째, 다커 시스템 프론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정리하면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지된 컨테이너,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 네트워크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다커 컴포즈를 소개합니다. 여러 컨테이너를 함께 실행해야 하는 경우 다커 컴포즈를 사용합니다. 다커 컴포즈, YML 파일의 서비스들을 정의하고 다커 컴포즈 업 명령어 하나로 전체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개발 환경 구축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각 서비스 간의 의존성도 정의할 수 있어 실행 순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컬 개발 환경을 빠르게 세팅하고 팀원들과 동일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커 컴포즈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전은 컴포즈 파일 버전입니다. 서비스 아래에 웹과 DB 두 개의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웹 서비스는 현재 디렉토리에 다커필로 빌드하고 5000번 포트를 매핑합니다. 인바이런먼트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URL을 전달하고 디펜즈 존으로 DB 서비스에 의존한다고 선언합니다. DB 서비스는 포스트그레스QL 13 이미지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환경 변수로 설정합니다. 발염지에서 DB 데이터라는 볼륨을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영구 저장합니다. 다커 컴포즈 업 명령어 하나로 두 서비스가 모두 실행되고 DB가 먼저 시작된 후 웹이 시작됩니다. 컨테이너 보안 모범 사례를 알아봅시다. 첫째, 최소 권한 원칙을 따라 루트 사용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로 컨테이너를 실행하세요. 다커필에서 USER 명령어로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루트로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해킹당했을 때 호스트 시스템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베이스 이미지는 공식 이미지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미지는 악성 코드나 취약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민감한 정보는 이미지에 하드코딩하지 말고 환경 변수나 시크릿을 사용하여 관리하세요. 이미지는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배포 전략을 살펴봅시다. 첫째,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미지에 명확한 버전 태그를 붙이고 레이터스트 태그는 피하세요. 레이터스트는 항상 최신 버전을 가리키므로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이 배포될 수 있습니다. v1.223처럼 시멘틱 버저닝을 사용하세요. 둘째, 헬스 체크를 구현하여 컨테이너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다커필의 grthchck 명령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로그는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합니다. 컨테이너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로그를 컨테이너 내부에만 저장하면 안 됩니다. 넷째, 리소스 제한을 설정하여 한 컨테이너가 전체 시스템을 장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메모리와 CPU즈 옵션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컨테이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최적입니다. 각 서비스를 독립적인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서비스 간 통신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합니다.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어 하나의 서비스를 업데이트해도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평 확장이 용이합니다. 트래픽이 증가하면 해당 서비스의 컨테이너만 늘리면 됩니다. 장애가 격리됩니다. 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서비스는 정상 동작하여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넷플릭스, 우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다커 완벽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컨테이너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다커 기본 명령어, 다커필 작성, 이미지 빌드, 컨테이너 관리, 멀티 스테이지 빌드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익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일치시키고 빠르게 배포하며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을 마스터하면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의 핵심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